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좌우되어 왔고 지난번에 봤던 M2 통화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결국 그 돈은 자산들,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데니월드님, 그리고 하루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너무, 너무 황당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CEO인 파벨 듀로프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고 제가 뉴스를 아, 봤거든요. 네, 네. 네. 와, 좀 되게 황당해서.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데니얼드님? 저는 최근에 비트가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하면서 봤는데 제 차트에 톤도 같이 있거든요. 네. 톤이 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갑자기. 예, 뭐지?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한 15%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한 많이 떨어졌을 때 한 20% 떨어졌어요. 제가 본 순식간에. 시점에서는 비트는 올랐는데 15%가 떨어지길래, 네, 이상하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파벨 드로프, 체포 이러면서, 네, 이건 또 뭘까 하면서, 이제 내용을 찾아봤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뭐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많았으니까, 좀 이 내용을 다뤄볼까 하면 해서 좀 네. 준비를 해보긴 했습니다. 네. 뭐 아직 프랑스 당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네, 체포만 맞아요. 해둔 네. 상태인 것 같고,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체포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고, 원래 그 체포 리스트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벨드로프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하러 갔지, 프랑스를?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고도 간 이유가, 이거 나 네. 체포되면 텔레그램 홍보 좀 되겠는데? 막 이래서 간 거예요. 홍보는 그거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10억 명 돌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몰랐던 사람 그 다 알게 될 것 같아. 네, 만약에 진짜 파벨드로프가 알고 갔으면 네, 자기는 그 체포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싸워서 네, 이길 수 있다. 이게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체포 자체 여러 이제 이유들을 달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네, 지금 정확하진 않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더라고. 뭐 파벨 드로프가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텔레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불법 자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체포한 건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파벨 드로프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파벨 드로프가 어떤 법적인 잘못을 했다든지 텔레그램 말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리스크긴 한데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거에 음, 대해서는 만약에 파벨 드로프가 알고 체포된 거면 자기는 거기서 깨끗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리스크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체포돼서 네, 알고 체포가 됐다면, 네. 정말 텔레그램이나 톤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 알고 그렇죠. 체포됐으면? 알고 체포됐으면 호재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큰 문제 네. 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 법적으로 오히려 이기겠다. 이 사회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론을 이끌어서 텔레그램이라는 좋은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좋은 메신저가 있는데 어떤 법적인 싸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뉴스 저도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유명 인사들, 저스틴 선이라든가, 일론 머스크도 예, 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요즘에 스타입니다. 어, 트위터에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네. 야, 텔레그램은 코인 쪽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꽤 이제 너무 커진 메신저라서, 그쵸. 예, 꽤 이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도 파벨 드로프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 몇 번 했잖아요. 네네. 네. 네, 텔레그램 CEO인데 정말 기인이에요, 좀. 그때 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도 하나도 없고
맞아요. 현금하고 뭐 비트코인 위주로만 엄청 부자잖아요, 이 사람. 예, 네. 텔레그램 뭐 회사랑 주식 공개도 안 했잖아요. 텔레그램은 심지어 예, 예. 유저가 맞아요. 9억 명인데 보시면 몸도 장난 아니죠. 야, 음. 몸도 엄청 좋고 이게 얼음이거든요. 얼음물 샤워도 하고 야. 건강에 대해서도 진짜 네. 남다른 관심이 있고 이분이 또 정신적인 면도 정말 대단해요.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한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되게 이 영상을 보면서 뭐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되게 좀 신선했던 건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진짜 되게 형형하죠. 야, 진짜 야, 뭐 안광이, 예. 안광이 그러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되게, 아,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좀 순수한 것 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되게 세잖아요, 사실. 예, 예, 아까 예. 몸도 보셔서 운동도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아, 전해지는 메시지도 진짜 되게 순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음. 꾸밈일 수도 있죠. 뭐, 음, 우리가 뭐, 가까운 음,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눈빛과 아까 음, 보여드렸던 이 엄청난 이 근육, 야, 그리고 부럽다. 야, 마인드 진짜. 면이나 이 모든 면에서 되게 예. 젊은 분이지만 제가 음. 존경심이 되게 많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심까지 느껴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어, 음. 야, 그래서 좀 이번 사건에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입이 되게 좀 많이 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되게 좀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쵸. 예. 파벨 드루프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호박씨 까서 뭐 개인의 잘못으로 뭐 이렇게 음. 연루돼서 체포된 거라면 또 뭐 실망하고 끝내면 되니까 뭐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텔레그램이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지 음. 않고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해서 만약에 체포한 거라면 그거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텔레그램이 지금 9억 명이지만 음. 20억 명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그런 회사가 음.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없죠. 있죠. 음, 그쵸, 그쵸. 예. 다들 아시지만 뭐 인스타, 뭐 페북, 트위터 이런 데에는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음. 주거잖아요. 그죠? 다 주죠. 음, 카카오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드리잖아요. 그냥 카카오 정부하고 다 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음, 그죠? 음, 그쵸. 예. 예. 정보를 정부에게 타협하면서 그냥 제공을 아무렇지 않게 음. 막 하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막 주는데, 개인정보를 목숨보다 본인 체포당하면서까지 지킨다.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음, 각인이 되면, 음. 그러네요. 만약에 이게 텔레그램이 상장사라고 치면 주가는 저는 오히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얘가, 이 파벨 듀로프가 주식 상장이 안 됐잖아요. 주식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음. 하지만 이분은 엄청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톤 코인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물론 톤 예. 재단하고 텔레그램 뭐 지분 관계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운동이 좀 일고 있는 게 이렇게 톤 코인을 응원의 의미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음, 아. 이 20%가 확 떨어졌다가 뭐 밈랜드에서도 음, 매수해주고 뭐 아. DWF 랩스에서도 막 매수해주고 아까 음. 하루님 말씀하셨던 저스틴 썬도 뭐 여기 음.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따가 이제 게임처럼? 성명이 발표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매수의 움직임 뭐 주식이었다면 주식을 샀겠죠 사람들이 음. 주의할 점은 매우 위험하다. 그쵸. 네. 네, 극도로 위험하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음. 응원의 의미로 10,000원어치 정도 사는 거, 뭐 통코인 한 개 사는 거,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럴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지금 왕창 사야지. 이런 거는 물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 우리가 파벨 듀로프의 개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죠. 이런 네. 상황에서 이 사람을 신뢰하면서 뭐 내 돈을 넣는다는 거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응원을 할 때에는 저스틴 성 같은 사람한테 100만 달러는 되게 푼돈이거든요. 네, 그러네. 그런 분들이 기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좀 100만 원어치 이런 기회에 톤코인 사야지. 이런 거는 좀 각별히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그 파벨 드로프 뉴스 중에서 보면 파벨 드로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네. 이분이 국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소련, 음. 러시아, 뭐 세인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그 아, 프랑스도 프랑 사중 국적 국적으로 있네. 가지고 있거든. 국적이 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재산은 한 125억 달러니까 한 야, 20조 정도 하나로 오픈된 것만. 네. 오픈된 것만 이런 거예요. 오픈되지 않은 것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체포 여기 나무 위키에 체포 뉴스가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포된 이유는 이제 다른 뉴스에서 있었듯이 그 정보 제공하지 않는 거죠. 제공하지 네. 않는데 어떤 실제 텔레그램 통해서 마약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니까. 네. 거기서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텔레그램은 우린 중립적이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너네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인데 이 부분 보면 드로프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체포와 구속을 피해서 그동안은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이게 어떤 만약에 진짜 요거대로 알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음, 거기에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제 뭐 프리 파벨 하면서 막 해시태그 달면서 굉장히 네.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보가 없는데 만약에 파벨 두르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네.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적인 어떤 뭐 도덕적 결함이라든지 뭐 범죄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다면 그런 정보가 이제 있다면 이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음, 태그 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데 좀 더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진짜 자발적으로 했다면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단순히 이제 파벨 드로프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 크립토 생태계 보면 이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네. 비트코인 제외한 이더리움, 테도도 뭐 운영이 있고 바이낸스 뭐 방금 톤은 한 10위 정도 하는 건데 트론도 저스틴 트론도, 성 같은 네. 경우 굉장히 유명해요. 스틴서. 네. 여기 보면 그 상위에 있는 바이낸스는 근데 이미 한번 물 건너 간 것 같긴 해요. 한번 잡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번 차를 지나갔는데 또 다음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슈가 없었던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비탈릭. 이더 이더리움도 보면 그래서 결국에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의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더리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비탈릭 음, 부테린이 다 이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점도 있는데, 뭐, 흔히 우리 기업하면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그죠? 오너 네. 리스크. 이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이제 이 모든 알트코인들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오너 리스크라고 할까요? 오너 음, 리스크?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네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은 이게 없죠. 뭐 오너 네. 자체가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린다. 뭐 이런 그런 게 뭐 남아있긴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에, 오너는 네, 사토시니까. 어떻게 보면 사토시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나타나서 그거 팔면 바로 다 그 사토시가 판 거 다 나오니까 그게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고 네. 그걸 음, 판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돌아가니까. 근데 다른 알트코인은 이런 게 이제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뭐 멀리 갈 건 없고 텔레그램이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탈릭 네. 부테린도 갑자기 체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체포되면 또 뭐 갑자기 또 떨어지겠죠. 근데 뭐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네. 솔라나도 솔라나도 알라메다 그렇죠. 리서치가 네, 가장 음, 큰 재단이었잖아요. 음, 네, 네,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있는 FTX 재단이 네, 네, 거의 핵심이었는데 망했죠. 네, 오너 리스크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어떻게 남의 돈을 지 돈 쓰듯이 말도 네, 안 되게, 그뭐 역사상 그 길이 맞아요. 남을 일인 것 같은데, 그 네, 때문에 솔라나는 한 8불까지인가 떨어졌죠? 네, 네, 8달러까지인가, 260달러 막 이렇게 구가하던 코인이, 물론 그것 때문에 8달러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음, 어찌됐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 사태가, FTX 사태 터지고, 엄청나게 빠졌죠, 사실. 음, 네. 근데 솔라나는 그 덕분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거가 됐으니까 어느 네, 정도. 오너를 아, 없애버렸잖아요. 맞아요. 음, 오너 숙청이라고 할까요? 오너를 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장길 대표님 말씀한 게 이게 알트코인 찾아보면 오너 리스크가 제거가 거의 된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알트코인 종류들 중에서 네, 오너가 분량을 많이 가지고 예를 들어 오너가 그 팀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팔아버리고. 뭐. 뭐 팔진 않더라도 그 팀에서 역할을 아예 음, 제거하거나 뭐 그런 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팀이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너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체인들이 음,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체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는 그런 체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제거된 것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나름 알트코인 투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렇게 제거가 된 것들은 뭐라고 하죠? 이게 뭐 흔히 뭐 탈중앙화라고 하죠. 탈중앙화 됐는데 이게 오너의 어떤 선두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누가 이끌어서 선두적인 리더가 있어서 막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도 많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트론이죠. 트론의 저스틴 성 같은 경우 굉장히 오너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잘 끌고 가 최근에도 민코인 하나 만들어서 막 쭉쭉 올라가던데 이런 트론은 오너의 힘이 큰데 반면에 또 오너 리스크도 크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뭐 어렵기도 한데.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네. 도지코인은 그냥 뭐 다 팔고 차 한 대 사고 다 털어버렸다고.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 오너 리스크가 그거는 탈중앙화에 사실 탈중화 돼 있어요. 네. 네, 되게 크게 기여한 거죠, 사실상.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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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자유롭다. 오너 리스크에서 네. 좀 자유롭다 볼 수 있을 것 뭐 같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BNB를 저는 뭐 투자를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네네. 가장 큰 이유가 깜짝 놀랐는데 자오장펑이 갖고 있는 물량이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음, 60%인가? 이게 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음, 음, 아니, 그럼 뭐 인간적으로 뭐 한 10% 남기고 나머지 50%는 소각을 하든가 음, 좀 해도 작작해야지 자기가 60%를 갖고 있으면 뭐 주식이야? 음, 뭐 어쩌겠다는 건지. 탈중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음, 코인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나가니까. 음, 저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그런 면에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음. 음, 탑10 내에 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중앙화돼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BNB. 그렇죠. BNB가 가장 중화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음, 저 음, 바이낸스 거래소는 많이 이용하는데 그냥 네. 바이낸스 뭐 0점 몇 개 있나? 수수료 할인해 주니까 그거 음, 외에는 네, 투자용으로는 예전엔 투자도 좀 했었는데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해도 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럴 해저드가 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음,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이 비탈릭이 한 8%인가? 그 정도. 원래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더리움. 그리고 뭐 비용 네. 있을 때 음,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금씩 네, 네, 예, 비용 네. 쓸 때마다 계속, 조금씩 파니까. 그리고 계속 생산이 되니까 계속 네. 줄죠, 물량이. 네. 네, 그리고 뭐 기부할 때도 그걸로 음, 좀 일부 팔아서 맞아. 기부하고, 그러니까 비탈릭은 좀 어려서부터 궁핍함 없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범죄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어, 음. 작년이었나? 저는 비탈릭이 한국에 판교에 왔었잖아요. 아, 근데 네네. 뭐 카페에 와서 그냥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음, 사진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네, 보고 맞아요. 아, 이 친구도 진짜 남다르구나. 네, 뭐 어느 남다르긴 하죠. 정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실. 네, 나이도 되게 젊은 친구인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깔끔하게 살고 되게 날씬하잖아요. 너무 식욕, 말랐죠. 너무 식욕도 많았어요. 없나 봐. 그냥 먹는 게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비탈릭은 뭐 얘는 식욕도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초식 동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음, 반면에 그런 거의 신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런데 만약에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잘못, 결혼 전에 뭐 음. 바람을 핀다던가 아, 뭐 그런 거는 결혼 아무, 전에 그러니까 네, 연애할 때 네, 헤어지자고 말을 좀 야몰차게 했다던가 뭐 이런 음, 인간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음, 것조차도 사람들이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음, 그런 게 그러니까 기대값이 너무 높으면 조금 음,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도 실망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이라는 음, 존재가. 그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스틴 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예, 얘는 오히려 원래 편해. 그래. 좀 이상한 짓 해도 아유 저 새끼 맞아. 또 시작이네. 약간 요런 예. 느낌인데 대중이지. 피탈릭은 예. 조금만 잘못해도 아니 피탈릭이가 뭐 예를 예. 들어 길 가다 쓰레기만 버려도 아니 완전 실망이야 음. 뭐 그럴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예.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오히려 좀 음. 리스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기대치가 좀 어떤 범죄를 하기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냥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이 너, 기대하는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켜보고 수준이지. 있는 예. 거죠. 예. 연애나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맨날 비탈릭 부테린 연애 썰 뭐 이렇게 그 캐치해서 올라오고 막 이런데 어, 연애도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정보는 없는 걸로 알고 또 이렇게 있고 좀 거의 일만 혼자 다니나 하고 봐요. 혼자 거의 다니고 그러고 그렇게 보니 코인 그 탑 10 안에 보면은 이런 오너 리스크가 예, 없는 다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었네요. 예. 보면은. 이더리움 네. 뭐 테더도 네. 그러니까 그렇고 도지 다 정도. 있죠. 예. 음, 테더도 도지코인 항상 그런 도지는 면에서는 너무 없어요. 좋네요. 예. 네, 오로지 도지는 도지네. 오너 리스크가 없어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음, 포크한 거니까 도지는 오너 음, 리스크가 없고 오래됐고 얘가 제일 적긴 하죠. 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민코인 중에서 계속 이렇게 상위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도 저는 제일 깊고. 제일 깊고. 예. 근데 투자자로서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예. 이제 오너가 비중이 높은 게 무조건 좋다. 그리고 비중이 낮은 게 적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예. 판단하는 기준은 되게 건실한 그 꽤 음, 규모 있는 형태에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오너 비중이 좀 낮은 게 음, 특정 인물한테 너무 이렇게 몰빵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거라 이상적인 구조라고 판단은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저는 물론 도직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상위권에 이제 포진했지만 막 100위 밖으로 밀려나면은 아예 오너 비중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메리트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음, 왜냐면 그렇죠. 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결국 그 내부자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얘가 기술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 아니면 밈적인 펀더멘탈이냐. 밈적인 음, 펀더멘탈이면 오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음, 기술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내부자에서 다 던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이슈죠. 왜냐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도 기술적인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던졌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시총이 낮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오너가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오히려 선호할 것 같고 올라가면서 좀 더는 그러니까 지금 음, BNB처럼 저거는 이제 꽤 규모가 커졌는데도 50% 이상이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뭐 좌우장풍이 실제로 구속됐을 때도 많이 흔들렸고 음, 뭐 이제 거래소 자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많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위험하지만 좀 초반부터 후반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오너가 좀 많이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저는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현실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율, 그러니까 오너가 몇 퍼센트나 가졌나 이런 걸 알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음, 이게 뭐 맞아. 맘먹고 차명으로 해버리면 예. 저는 이번에 그 파벨드로프 사건 보면서 딱 그 BNB의 좌우장펑이 미국에서 이제 구속됐었던 거가 딱 떠올랐거든요. 아까 뉴스를 네. 보면서. 근데 그때도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자국의 거래소를 밀려는 거 아니냐. 코인베이스라든가 음, 네, FTX의 JFTX 같은.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이슈도 지나고 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바이낸스도 되게 음, 건재한 걸 보면은 음, 음, 뭐 그런 면에서 파벨 디로프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펀더멘탈적인 위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좌우장펑이 진짜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엄청난 부자잖아요. 거의 음, 뭐 100조 가까이 재산이 있지 않나요? 50조인가 그렇죠. 100조인가. 뭐, 네, 그죠, 진짜 엄청 많죠. 엄청난 부자인데 네.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음, 내가 잘못했다. 예, 예, 내 예. 옛날에 맞아. 너무 내가 무지했다. 네, 네, 몰랐다. 네, 미안하다. 벌금도 무지막지하게 몇 조를 때렸잖아. 음, 3조인가? 음, 네, 음, 네, 4조인가? 뭐 엄청난 벌금을 때렸는데 내겠다. 기꺼이. 그래서 바로 또 음, 벌금도 음, 내고 음, 그러니까 음, 바짝 꿇어 엎드린 느낌? 네. 이게 음,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음. 더 세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네네. 네. 거기까지 딱 하고 음. 무마되고 나 CEO 자리에서도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음. 기꺼이 구속도 됐어요. 음. 3개월인가 음, 구속됐다가 맞아. 나왔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음. 내가 3조와 시키는 걸 다 하면 뭐 100조를 지킬 수 있어. 네, 기꺼이 음, 음. 해주지. 음.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일, 니네가 음.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음. 예, 저도 제가 선생님이랑 의견 똑같은데 약간 매를 먼저 맞는 느낌. 그러니까 음, 음. 이게 나중에 FTX나 그 샘 알트먼처럼 일이 커지고 나서 뭔가 두드려 맞으면 너무 크니까 그냥 음. 미리 내가 어쩌면은 파벨 드로퍼도 그런 의도도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너무 이슈가 음. 되기 전에 미리 이 죄나 벌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똑같은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네요. 너무 네네. 비약일 수도 음. 있지만 예, 그렇게 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음. 리스크 음. 제거라서 그런 음. 측면에서는 네,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도 음,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 어쨌거나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 다 검사하고 나면 정확하게 다 볼 거니까, 문제없음으로 끝나면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을 거에 대한 것도 오히려 깔끔해지는 거죠. 그죠? 네. 법정에서 다 음,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좌우장판도 약간 그렇게 먼저 선방으로 음.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당시에 사실 너무 쉽게 네. 수긍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야, 맞아. 그렇긴 해. 네, 네. 그냥 맞아요. 항소하지 않겠다. 네, 네. 그렇게 어.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2022년에 FTX 망한데 사실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좌우장펑이잖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좌우장펑이 최일 한번 사실 날려서. 네. 되게 강력한 암호화폐에서 음. 가장 최고 부자잖아요, 예, 좌우장펑이. 예, 예, 암호화폐 맞아요. 걔를 비탈릭보다 부자일 것 같은데. 더 아무튼 음, 많죠. 엄청난 그럴 겁니다. 부자인데 예. FTX의 샘 알트먼이 자꾸 이렇게 좀 걸었어요. 예, 좌우장펑을 맞아요. 그때 계속 그랬어. 걸어대니까 예, 화가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FTX 니네 재무 구조 까봤더니 음, 니네 재산이 FTT가 음, 다던데? 니네 네, 거래소 코인 말고 니네 갖고 음. 있는 게 뭐냐? 네, 불안하다. 그래서 네, 나 FTT 다 팔 거야 라고 네, 말하고 나서 한 네. 1, 2주 만에 망했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FTX가. 예, 그러니까 좌우장펑이 그만큼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음, 예,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음, 그렇게 바짝 굴어 예, 엎드린다는 게 저는 예, 이분 진짜 음, 상남자구나. 저는 예.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미국 그것도 그때 미국 입장에서 FTX는 미국 거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네가 자오장펑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충격 줬지 않냐. 너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해가지고 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 약간 음, 뭐라고 하죠? 이게 약간 기싸움 같은 거죠. 노래가 음, 어디 미국 우리가 뭐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해야지. 음,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을 너가 음, 건드렸다. 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네가 건드려서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하지. 미국 내에서 음, 정리하지. 왜 네가 건드려? 해가지고 어,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발점이 다시 그 FTX 사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거기부터 시점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결국에 좌우장평이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했다. 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FTX가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죠. 루나가 2022년에 음, 망했잖아요. 네, 네. 그 배우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썰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있는 것 어떤 같아요. 네, 식으로든 엮여 있을 거라고 저도 봐. 네, 네. 그렇죠. 거기에서 큰 수익을 음, 벌었다는 음, 이야기도 정말 많고, 근데 음, 상식적으로 그때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막대한 숏을 걸어서 망하게 한다는 것 음, 자체가 음, 일단 선물 상장된 것부터도 사실 좀 이상하고요. 스테이블 그쵸. 코인을 선물 상장시킨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음, 선물 상장시키고 제가 알기로 한 2주 내에 테라루나가 망한 걸로 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음, 거기에 샘 그게 사장이 제일 깊이 강력한 것 네.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샘 사장은 지금이라도 퇴출돼서 정말 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안 그러면 이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그 한 명의 리스크 때문에 음, 언제든 침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광역 도발을 많이 시전해가지고 적이 음, 진짜 많았거든요. 샘 알트만이. 맞아요. 그래서 음, 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미국 대선이었고
이제 막 그 후원하는 여러 암호화폐들 주장들이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둘 다 후원했는데 바이든을 더 많이 후원한 걸로 그때 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바이든의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서 뭔가 그런 뒷배를 믿고 저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마도. 그런 게 그래서 있겠죠. 네. 야 그래서 저게 되네 싶다가 이제 음, 한순간에 몰락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솔라나가 이렇게 FTX라는 부모 잃은 자식이 돼서도 이렇게 잘 네. 꿋꿋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 좀 음, 한편으로는 좀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음, 좀 솔라나 이야기도 뺄 수 없는 게 아까 이렇게 한번 다 손바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솔라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이렇게 미국에서 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따가 그렇죠. 차트를 좀 솔라나는 미국에 사는 얘기하는데 거죠. 예, 예. 예. 맞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약세예요. 예, 그러니까 예. 네. 비트코인과 상관 개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상관 개수가 떨어진다는 건 비트가 1을 오르면은 이더리움이 1을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엔 한 1.1, 1.2 이렇게 그쵸? 더 올랐잖아요, 오히려. 네, 원래 이렇게 좀 베타적으로 더 올랐는데 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솔라나거든요. 예, 음. 1 맞아요. 오르면은 1.2 오릅니다. 음, 솔라나는. 그래서 이게 한번 다 소탕이 됐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소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패거리들이 음, 소탕이 되고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그런지 되게 포스트로 주목받는 음. 솔라나가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벨 드로프 체포되면서 톤코인이 많이 싸졌으니까 저가 매수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음, 생각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가 좀 큰 상태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나 파벨 드로프가 정말 음, 개인적으로 마약 거래에 뭐 이렇게 참여한 정황이 음. 나타나거나 하면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지금은 좀 그냥 지켜보시다가 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게 증명된 거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고 톤코인 투자 추천은 음, 아니고 음, 톤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물론 음, 지금 사면 5불 때인데 이게 해결되고 사면 7불 때라고 해도 음, 저는 7불 때에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님이 차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사이클상 음. 기점에 와 있어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루님.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촬영일 8월 26일인데요. 그동안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으면서 반감기가 지났는데 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빠지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계속 이게 기존과 좀 달라지나 하면서 계속 차트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었고 그 1차적인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봤냐면 121선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 121선은 그냥 평소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기는 한데요. 그 반감기 이후에는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21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시작인 경우가 많았고 121선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121선 밑으로 두 번이나 내려갔어요. 네. 네. 이번에 그 전에 내려갔던 게 이제 두 번째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드디어 탈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차트를 띄워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 올라왔죠. 맞습니다. 예,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보는 거라 좀 평소 차트랑 특이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초록색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 근데 현재 여기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일봉으로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2021년 이제 상승장 막바지 때 어떻게 하락이 시작이 됐냐면요. 여기서 이 초록색 선 밑으로 121선 내려오고 이렇게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지부진하다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상승, 네,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좀 기출 변형이 있었어요. 보통은 역대 반감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둘러보면은 이렇게 쌍봉을 그린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021년이. 보통은 N자 파동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나갔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숏을 잡았던 수많은 물량들이 여기서 청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숏을 많이 못 잡았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사이클적으로는 N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상승장이 종료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4년 전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도 121선이 탈환이 되는 게 이 하락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했던 거는 이번에 좀 불안했던 거는 두 번이나 탈환이 됐어요. 121선이 하나, 둘 탈환이 됐었죠. 여기서는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근데 두 번은 해서 여기서 조금 내심 올라와 주길 바랬는데 올라와 줬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간모드 제가 이제 앞전에 소개드렸던 매물대를 좀 시각화해주는 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봅니다. 지지부진하고 좀 자연스럽게 사이클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데요. 지금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반감기 시작하고 나서 한 130일 정도 됐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한 4달 좀 넘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댓글에도 보이시더라고요. 하루님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투자할 때 보냐? 저는 코인 할 때는 장기 투자할 때는 사이클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이렇게 반감기라는 게 오고 이게 미국 대선이랑 또 딱 맞물리기 때문에 거시적인 상황도 묘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반감기가 5월 12일이었는데요. 5월 10일로 돼 있는데 5월 12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이쯤 와 있는 거죠. 시기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때랑 같은 거랑 다른 거는 뭐냐면 이때도 대선이 이때쯤에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네. 다른 거는 여기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미리 맞고 시작했다는 점.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121선을 올라타면서 이 뒤에 엄청나게 큰 상승, 대세 상승이라고 할 만한 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나왔냐? 여기서부터 잴게요. 반감기부터. 이게 쌍봉이다 보니까 고점이 어디냐는 논란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고점은 한 330일이고 두 번째 고점은 한 55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330일에서 550일을 고점을 형성했다. 그러면 이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 2016년인데요. 왜 제가 사이클을 자꾸 이렇게 좀 신봉하는지 2016년 7월 10일이 반감기였습니다. 고점은 여기죠. 딱 봐도 보이잖아요. 네. 네. 이때가 언제냐? 526일. 대략 한 1년 반 정도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때랑은 지금이랑은 뭐가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어떤 그 명확한 반례가 있기 전까지는 이걸로 가는 게 매매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다라는 명확한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맞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포커나 도박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그 홀짝을 하는데 3번 홀이 나왔어. 그럼 네 번째는 이번에는 짝이 나올 거야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도 홀이랑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수학적으로 분석해 준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명확하게 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홀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반감기가 이번엔 다를 거야. 뭐 남아있는 채굴량이 어떻고 뭐 어떤 건 어떻고라고 하지만 이 반감기 사이클이 안 맞다라는 명확한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 너는 이런 것들이 결국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550일 그리고 여기서 330일과 550일 사이에 고점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가보는 겁니다. 한 330일, 550일 이 사이에는 어딘가는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그려볼게요. 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어딘가에는 고점이 형성이 되고 이게 더 앞당겨지거나 빨라질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가다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서 거꾸로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들고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시기가 그러면 언제냐?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 사이인데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틀릴 수 있으니까. 지난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하루님은 대체 왜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은 그 비트코인 어떤 사이클 신봉자들이 말하는 근거가 다 뜯어보면 이 논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차트적으로도 여기를 뚫으면은 지금 이제 그 위로는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 관점에서 이게 미국 대선이랑도 엮여 있어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11월에 어떤 누구가 됐다고 쳐봅시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됐대요. 그러면 그 미국 대선 다음 해 2021년이고 2017년이죠. 2017년이고 이때 나스닥 차트는 어땠냐면요. 좋았어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새로 등극을 했어요. 미국 대선. 그러면 돈을 막 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들은 어쨌든 그런 1년 차까지는 돈을 더 잘 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언제 꼬꾸라지냐? 2년 차 때 꼬꾸라져요. 어, 네. 2020, 2021년, 1년, 2022년이죠. 2022년입니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2022년 1월 되자마자 파월이 금리를 올리겠다. 네, 이렇게 하고,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네, 그게 대선 2년 차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그래서 저는 2025년까지는 좋겠지만 2026년은 코인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대선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거시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투자는 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하루님은 2026년에는 코인을 하나도 안 보유하고 있을 예정인가요? 보유하진 않고 오히려 좀 숏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락에 베팅할 숏을 것 좀 같습니다. 둡니다. 해지 차원에서 아니면 그냥 순수 숏으로? 순수 숏이에요. 네, 저는 어, 좀 트레이딩을 좋아하니까 그런 음. 기회가 있다면 음. 이거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숏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숏을 하는 것도 그냥 추세를 뭐 예를 들어 6개월 길게 숏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아, 좀 음. 주요 구간마다 숏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 중인 건 뭐예요? 사실 숏은 제가 좋은 결과가 많지 않았어요. 저한테 역대 손실 1, 2, 3는 항상 숏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숏은 길게 가져가질 못하겠어요. 음. 해도 좀 이렇게 길게가 아니라 저는 일주일 보통은 한 2, 3일, 2, 3일도 되게 음. 길다고 봐요. 숏은 진짜 부담이 크거든요. 네. 하시면 보통 1배수로 하는 거죠? 맞아요. 하루님은. 예, 예, 예. 짧게 짧게 하면, 그게 보통 숏 하시는 분들 보면 길게 하면 펀비나 이런 것들도 좀 계산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근데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숏이, 같아요. 아, 숏이면 네. 대체로는 펀비는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대체로는 롱에 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용이 더, 시장 상황 따라 좀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네. 바뀌긴 합니다. 예. 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기본적으로, 하락장이라도 음, 대체로 롱 포지션 롱이 더 잡는 많아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서, 네. 숏은 펀비 막상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이슈는 좀 아니었던 것 음, 같고, 음, 숏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야, 이거 뭐 좋다더라, 뭐 호재더라 음, 이러면은 막 갑자기 20, 30% 급등하는 경우가 음. 흔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숏 플레이 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숏을 공략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많이 오른 종목을 숏을 치거든요. 음, 사람 음, 심리상.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 고점인 줄 알고 숏을 음, 쳤고 야 이건 과열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숏이든 롱이든 음,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네, 들어가는 게 진짜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숏이 지금 약간 이야기 주제처럼 됐지만 적어도 2026년 전에는 저는 숏 생각이 없습니다. 네, 숏은 음, 진짜 위험해요. 롱은 잃으면은 그냥 100을 잃는 건데 숏은 나중에 막 물타기 아 여기서는 고점인데 내가 숏을 버릴 수 없어 하면서 증거금을 채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음, 처음에는 100만 원 날릴 거를 계속 그 뚝배기를 방어한다고 하잖아요. 증거금 음, 늘리면서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면서 청산가가 5달러였는데 10달러까지 올려. 근데 그 음, 10달러까지 실제로 옵니다. 음.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날리고 1000만 원 날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냥 2026년에는 좀 안 할 거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제가 트레이딩 책들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음. 물타기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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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말리는 맞아요. 내용이 정말 네.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분할 진입도 예전엔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 분할 진입을 할 거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가면은 네, 바로 손절하고 그래야 음, 트레이딩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대가들의 책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딱 좋은 트레이딩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매매가 좋은 그렇죠. 매매라고 하는데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진입점이 사실 잘못됐다는 음, 말이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진입한 거죠, 사실. 음, 음, 맞아요. 물타기는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잘못 본 것 같으면 물타기 하기보다는 일단 손절하고 네, 좀 더 음. 기다렸다가 더 좋은 시점에 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더 연장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 사이클을 좀 둘러봤는데요. 짧게. 미국 대선과 코인 사이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비트코인 사이클이고, 반감기고, 예, 이때도 11월 3일 날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 뒤에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이 이렇게 급등하긴 했는데요. 보통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나스닥 차트가 꽤 좋아요. 그런 이유가 좀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좀 돈을 많이 푸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11월 5일 날에도 대선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는 그거죠.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그리고 이 누가 되면은 우리한테 좋냐. 이게 가장 궁금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의견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되길 원하시고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대리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 있을 때만 해도 거의 트럼프 확정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음. 근데 완전 달라졌어요. 해리스하고 완전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네, 박빙. 어, 진짜. 예, 네. 박빙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서 와, 저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그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투자 예측이 너무 힘들잖아요. 음,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각종 그게 있고. 우리 맞아요. 대선은 저는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명확하잖아요. 사람이 정확하고 별로 바뀔 그쵸. 게 없는데, 네.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서, 음, 이게 대선도 이게 음. 투자같이 굉장히 어렵네. 예. 저런 분위기 바뀐 거 보면서, 네. 그러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어쨌거나 저희 이제 코인 투자 음,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니까 음,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음. 당선됐을 경우도 또 좀 있다. 시장을 예측을 네. 해놔야겠다. 높아지고 전혀 생각을 있다. 안 했거든요. 네. 트럼프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분위기 음, 보니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이 뭐 이렇게 시장이 영향을 주니까 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지만 제 개인적인 음, 관점은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코인 시장 쪽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해리스도 뭐 아주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누가 됐든 뭐 큰 변화는 없을 음, 거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확실히 좀 더 음, 유리하고 해리스가 음, 되더라도 그게 뭐 우리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거나 뭔가 음, 내 포지션을 바꿔야 될 만큼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음, 해리스 음, 측에서의 어떤 공약들을 보니까 그런 음,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크게 뭐 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낫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음, 해리스가 지금은 뭐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언급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음,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리스가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음,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에는 얘기할 필요가 음, 없었잖아요. 음, 최근에 트럼프가 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올라오면서 살짝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또 다시 똔똔이 돼가지고 음, 지금은 좀 별 움직임이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음, 해리스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는 일단 좀 트럼프한테 좀 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뭐 한 음, 10%뭐 이 정도 음, 음, 지지율 격차로 봤을 때는 뭐 한 5% 정도 좀 음, 유의미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나기 가, 시작하면 음, 친암호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완전 뭐 완전 음, 암호화폐 쪽 이쪽은 아니더라도 음, 음, 최소한 반암호화폐는 아니다 정도만 음, 중립에서 조금 더 온건한 쪽 요 음, 정도만 음, 해줘도 해리스가 당선돼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음, 하지만 제 생각에 해리스가 암호화폐는 나쁜 거야. 반암호화폐 정책을 취하진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음, 이게 더 바람직한 거죠. 음, 비트코인은 저는 정치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대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주시하고 음, 있긴 하지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치 중립적으로 가는 거다. 음, 누가 되든 갈 길 가잖아요. 비트코인은. 맞아요. 음, 예. 때려잡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음, 비트코인은 마약처럼 뭐 중국처럼 때려잡지만 않으면 맞아요. 큰 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은,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어디 한쪽이 됐을 때 명확하게 좋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음, 트럼프는 완전 친암호화폐, 뭐, 해리스는 완전 반암호화폐 이러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막상 근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막상 트럼프가 돼도, 예, 시장은 항상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호재는 그 호재 당일날 별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호재 해소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떨어질 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런 특정 대선 후보에 이렇게 좌우 안 되는 상태가 저도 이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으로 이게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는 그냥 암호화폐는 그냥 곁다리 공략 정도로만 했는데도 알아서 잘 시장은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대지 않는 그림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래도 당연히 트럼프는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도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이더리움을 음, 얼마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트럼프의 그 기행을 생각해 보면은 얘 때문에 오르면은 한편으로는 자꾸 조마조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쉽게 말해서 네. 트럼프 덕에 오르면 트럼프 때문에 빠집니다. 예, 우리 예,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2021년인가? 2020년인가? 일론 머스크 덕에 음,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예, 테슬라에서 뭐 비트코인 엄청 갖고 있다 뭐 이래서. 음, 근데 일론 머스크에서 갑자기 어느 날 결제 안 되게 할 거다. 음, 그러니까 그러고 맞아요. 나서 붓답이 온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채굴 안 되게 한다. 그게 겹쳐가지고 진짜 한 그때 한 51% 빠졌죠. 며칠 음, 만에. 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른다. 그게 특정인이면 그 음,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그 인간 때문에 또 음, 음, 얼마든지 음, 빠질 수 음.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위험들을 갖고 가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오너 리스크의 어떤 약 국가 버전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 간의 대결 구도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과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여요. 통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좌우되어 왔고, 이런 통화량, 지난번에 봤던 M2 통화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결국 그 돈은 자산들,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런 트럼프 해리스로 이렇게 모르는 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정치 중립적인 흐름으로 가고, 이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것만 아니면 음.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2025년에 취임하면서부터 돈 풀기 시작한다는 거는 예정된 미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안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으세요? 갑자기 긴축 정책 쓸 것 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긴축이지. 아, 이런 게 아예 안 어려워요. 그려지잖아요.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네, 예정된 미래란 말이에요. 네, 돈을 풀 어려워요.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책이 뭐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저 사람이 되면 음, 저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되든 돈 푸는 쪽. 그리고 암호화폐는 사실 유동성을 먹고 사는 그런 상품인데 유동성이 풀릴 게 거의 확실한 이 음, 음, 상태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물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네. 저는 지금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지금 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통화량을 펌핑시키고 그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려는 그겁니다. 이게 너무 2021년처럼 조절을 잘 못한 거죠. 통화 정책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이거의 반대 작용으로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은 다음에 맞거든요. 돈을 너무 풀었네?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리 인상을 저희가 맞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과거처럼 막 급격하게 돈을 풀어서 완전 자산을 뻥튀기 시킬 거냐? 그게 아니라 이때랑은 좀 다르게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적당하게 풀면서 어떤 그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게 과거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 내년에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고 주요 알트들도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 내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 이슈가 끊임없을 것 같아요. 음, 이게 202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에도 그랬고 2024년 올해 또 그러거든요. 내년에도 제 생각엔 비트코인 쪽의 리스크는 경기 침체 외에는 딱히 뭐 잡을 게 없을 것 음, 같아요. 하지만 음, 경기 침체라는 게 하루님 말씀하셨던 그 블랙스완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네, 사실 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없죠. 그리고 네. 제가 요즘에 뭐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품이 있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음, 이게 2008년도 막 그럴 때 얘기거든요. 음, 지금 누가 봐도 좀 거품 같잖아요. 이게 음, 나스닥 같은 거 봐도 18,000 막 말도 안 음, 되는 숫자가 계속 찍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000 오가고 있거든요, 또. 음, 사상 최고치가 또 좀 있으면 넘을 것 같고, 뭐 이러다 음, 보면은 내년에 뭐 대선 끝나면 2만 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버블인지 알죠. 근데 그런 상태라고 숏을 치는 건 정말 자살행위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위험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현금 100% 포지션도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가장 최적의 투자 방법은 거품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지금 18,000 정도 되는데 2만이 넘었다고 쳐요. 그러면 다 팔고 현금화 하는 게 아니라 2만이 넘었지만 3만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탄 다음에 고점을 찍고 하락이 본격화될 때
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숏으로 먹긴 되게 어려우니까 어, 그냥 내가 매수한 거를 매도하는 정도만 그 음, 정도만 해도 돈을 충분히 많이 음, 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욕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음, 저점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음, 사실 실제 필드에 있는 월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 네, 이런 거를 요즘에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품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좀 신선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쌀 때 사는 건 쉬운데 비쌀 때 사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우리는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러면 뭐 95원이 됐다. 그러면 더 쌀 때 파는 거. 이것만 손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도는 100원이던 게 200원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약간 180원만 돼도 네, 본인들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한 10%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뭐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되는 분들만 트레이딩 하시고 그게 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비트코인 쭉 장기 보유하시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나스닥 차트가 궁금해져서 제가 차트를 켜봤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오늘 121선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좀 되게 한눈에 보이죠. 121선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자리인지. 네, 과거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데인데 여기가 깨지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여기가 깨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게 위에 올라오면은 지지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락하는 거를 확인하고 숏을 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이게 깨지고 나면은 그때 확인하고 뭐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서 매도해도 되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아예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숏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깨졌지만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121선이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완전히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121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숏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 홀장 이야기도 그렇고 명확한 반례가 있기 전까지는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은 특히 숏은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상황도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이렇게 막 경제 위기다 했지만 어쨌든 121선 위에 있고 위에 있었을 때 결과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 금리도 잠깐 제가 좀 차트를 요즘 금리가 많이 이슈인데요. 요즘 채권 투자 많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121선을 가지고 좀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 보세요. 명확하게 지금 121선 아래로 내려왔죠. 이제 누가 봐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예정된 미래잖아요. 예정된 미래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채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자산을 살 수 있는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현재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네, 네. 미래에 있는 돈이 지금 네. 생각했을 때 싸지는데 좀 네. 덜 싸져서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인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보통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2020년, 2021년에 겪었던 폭발적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으니까 이 판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결국은 저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거품에 자꾸 이제 올라탑시다. 네. 네. 자꾸 이렇게 근거나 어떻게 제 성향이 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확신을 얻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확신을 얻었던 포인트들을 자꾸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사이클적으로 이렇답니다. 이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자꾸 논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반감기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 결국에 오르는 건 음. 대선 때문이다. 미국 대선 그것도 때문이다. 그 말이 가능성 많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4년 그쵸, 주기다 그쵸.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뭐 때문인지는 사실
저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는 알 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음, 이유는 껴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음, 네. 뭐 때문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좀 일어난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 지난 사이클에도 지지난 사이클에도 대선 직후부터 큰 상승이 있었고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그걸 틀렸다고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음, 뭐 조금이라도 올라타서 수익을 보는 게 그게 좀 음. 현명한 합리적인 대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제가 제목을 좀 어그로를 끌었어요. 요즘 시대에서는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소액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투자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수요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과 운. 근데 이거는 제 소신 발언인데 이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라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분야든 당연히 이제 상위 1%는 좀 어렵지만 10%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저만의 그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대가들의 인터뷰를 지금은 너무 보기 쉬운 시대잖아요. 우리 성정길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이 좋은 게 되게 여러 분야, 부동산, 주식, 뭐 주식도 그냥 주식이 아니라 어떤 뭐 미국 주식 전문가, 뭐 반도체 전문가 되게 다양한 연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볼 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뭘 근거해서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가들이라고 하면은 자신만의 관점이나 매매하는 근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대중들한테 수만 명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채널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뇌피셜로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왜 좋습니다 할 때 그 왜를 어떻게 찾는지를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과거에 인터뷰했을 때도 매매했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막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어떤 뭐 사요, 언제 사요 이런 거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깊게 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그 대가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대가인지를 일단 검증이 돼야 되고 근데 보통 그런 검증은 이런 채널에서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 대가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이 대가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픽하는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사고를 보라는 거죠. 왜 저렇게 보지, 저 사람은? 저는 그걸 보는 게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수의 관점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이 흔히 막 말하잖아요. 책에 다 있어. 책에 다 정답 있어. 음, 얘기하는데 음, 그 사람들 그걸 뜯어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책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음, 그 저자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보거든요. 네, 그냥 그 성공 스토리를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 로직을 보는 거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걸 보는군. 그럼 나도 이 데이터를 봐야겠다. 좀 더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 사람이 볼 때 그 가치 평가하는 기준을 보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뭐 평당가 여기 중심으로 이제 여기 그 주변이 얼마나 싸고 이런 평단가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고평가되어 있다 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흡수하는 겁니다. 내 거화하는 거죠. 그 도구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게 더 중요한데 이 도구를 가지고 왔잖아요. 스킬을 흡수했다. 그러면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실행.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건 흡수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내게 아니거든요. 스킬을 본 거죠. 보고 그럼 이게 이제 흡수가 됩니다. 우리는 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인터뷰에 그리고
우리 여러 코스다에 제가 보는 기준들을 되게 상세하게 저는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거시경제를 보고 사이클을 보는데 사이클을 왜 보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뭐 대선도 이때 엮여 있다. 차트적으로 본다. 뭐 매물대를 보고 뭐 거래량을 보고 추세를 보고 그런 디테일한 거를 알려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거를 직접 해보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 이렇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실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 모든 대가들이 나한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매매 방법도 100명의 곳이면 100명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 100개 실행을 해보면서 나랑 안 맞는 것들이 한 95개 됩니다. 그거 쳐내는 거죠. 쳐내고 5개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로 이제 또 개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흡수가 되고 이게 매매 고수가 되는 길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방법만 똑같이 하고 분야만 바꾸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사실 이게 저는 비중에서 30%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율 70%라고 보는데요. 어떤 세바시였나요? 어떤 인터뷰인데 그 토스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였어요. 스타트업에 성공한.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은 이렇게 물론 왔을 때 잡는 것도 운인데 보통은 그런 시기가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운이 들어올 때까지 버틴답니다. 네, 그냥 네, 이렇게 1년, 2년, 3년 이 3년 동안은 한번 나한테는 운이 들어오겠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실력을 키워놓고 버텨야 돼요. 실력을 키워놓고. 그러면 결국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거든요. 저 2017년, 2020년 대출 마이너스 1억 2천까지 갔고 되게 안 좋은 뭐 병원도 가고 되게 안 좋은 거 되게 상세하게 이야기 다 드렸어요. 근데 2020년에서 2021년 이건 운이죠. 이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았잖아요. 제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갚고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던 거는 시장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실력을 키우지 않았다면은 이런 시장의 운이 들어왔어도 이런 어떤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일부에서 파벨디로프 이야기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도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묘한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일단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 뚜렷한 이유는 여러 데이터나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말할 때 되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약간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또라이 같아. 막 혼자 막 엄청 열중해서.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눈빛 보세요. 말할 때 애매하지 않거든요. 흐릿흐릿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말을 들리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저 사람의 세계관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그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실행이라든가 경험이 쌓여야 돼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은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저게 되든 안 되든 맞든 틀리든 적어도 저 사람한테는 확신이 차 있으니까 이게 막 긍정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좋대 해도 아니야, 뭐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한테 결국 좋은 시장이 올 거야. 좋은 나한테 맞는 그런 시기가 올 거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대가들 우리 저희 성정길 채널만 해도 대가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열심히 보셔서 그 사람이 픽하는 거 보지 마시고 뭐 사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 로직을 보세요. 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거 보시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드시고 버티세요. 이게 큽니다. 네, 비율이 3대 7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운칠 기삼. 저는 이게 감히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되게 이거는 위험한 말이지만 소신발언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서 오늘 이제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했는데
다 진심으로 이렇게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어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마무리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되게 욕도 많이 먹거든요. 야, 너 말할 때 되게 지루해. 너 너무 진지해.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좀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하루님께서 이제 본인 사업에 좀 집중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려워서 코스닥 방송은 네,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루님 아,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쉬워하실 분들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기보다 뭐,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게 좀 안 좋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만들어져서 저도 더 준비를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말 거를 여기 되게 큰 채널이잖아요. 지금 벌써 12만 명 가까이 되는 채널이고, 제가 어디 가서 막 그 만 명, 2만 명이 보는 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진심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대니님, 대표님 다 그런 분들이시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실력 많이 쌓을 수 있는 좋은 채널이라고 봐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님께서 원래 AI 쪽에 좀 관심이 깊으셔서 AI 쪽 관련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저는 그 사실 우리가 투자도 중요하고 물론 트레이딩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세상이 다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내가 또 트레이딩에 집중하면은 스트레스를 그만큼 감내해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한 번에 트레이딩 포지션 잡고 뭐 10시간, 20시간 뭐 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피말리는 상황도 되게 많고 사실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게 결코 불로소득이나 이런 게 진짜 절대 아니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요. 알겠지만 네. 노가다면 노가다지 이게 네. 절대 불로소득이 아닌데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도 좀 계실 음,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네, 사업을 하면서 네, 현금 창출을 하고 그걸로 투자로 연결을 해서 이게 그거를 약간의 초과이익을 더 거두는 게 저도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이 오르니까 하루님 많이 응원하고요. 혹시라도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투자판을 떠나거나 뭐 지금 앞으로 코인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매매는 계속 할 생각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거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거냐,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전히 제 포지션을 저는 더 키우면 키웠지 지금 줄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근거들, 말했던 근거들도 이렇게 앞선 여러 오늘 진행했던 1, 2, 3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적어도 내년 4월 전까지는 여기 포지션을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별 코인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더리움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어떤 뭔가 데이터라기보다 개인의 편향입니다.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톤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불장 때 움직임이 가장 좋은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1 움직일 때 2 움직이는 코인들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솔라나나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몇몇 보이고 있어가지고 기대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연말 때 많이 스페셜 초대석으로 불러주시면은 한번 또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연락하시면 제가 바로 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차트나 뭐 또 좋은 코인 있으면은 뭐 오도록 하고. 아까 하루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운이 음, 70%이지만 운이 올 때까지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요. 네, 버텨야 돼요. 들어올 제가, 때까지. 제가 그래도 공부도 어렸을 때 열심히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음, 그게 사실
성공의 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디안 기후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될 때까지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알 수가 없거든요. 1년 안에 될지, 3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하루님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6개월 안에 성공한다. 그럼 너무 쉽게 된 거죠, 음, 사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통의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도, 뭐, 저 어디서 듣보잡이 뭐 왔는데 무슨 구독자가 10만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음, 벌써 방송한 지 5년 됐거든요. 네, 맞아요. 5년 저는 그게 동안, 딱 예시라고 아, 봐요. 네, 제가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네, 계속 꾸준히 5년 동안 했거든요. 진짜요. 네, 예. 초창기에 한 1년 동안 했는데, 뭐, 2,000명인가 3,000명이었어요, 구독자. 아마 어, 어, 보통 1년 동안 했을 때 2, 3천 명이면 아마 다 관뒀을 거예요. 하지만 그쵸.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이 또 음, 들어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 쪽 재능이 진짜 1도 없거든요. 음, 정말 음, 운동신경이 원래도 다 없는데 그중에서 달리기를 가장 못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했더니 그래도 마라톤 풀코스 한 3시간 8분 정도 뛰었거든요. 그냥 그 음, 정도면 좀 아쉽긴 해요. 네, 서브 3 했으면 더 아, 좋았긴 했는데 무엇이든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를 저도 좀 보여드리고 좀 그런 좋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공학 칼럼 음, 같은 것도 꾸준히 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음, 산 증인이시죠.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예, 결국에는 성공시키는. 그러니까 음, 저도 제 방송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식업 꼭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제가 되게 자주 드렸는데 할 겁니다. 지금도 뭐 준비하고 있고 와, 뭐 언제 요식업으로 저 이제 이런 거 합니다라고 말씀을 언제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또 그냥 이게 음,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뭐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다이지 않을까. 뭐 저도 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주객이 바뀐 건데 이게 실력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그 버티고 지속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운동선수들한테는 뭐 그게 노력이 재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냥 꾸준히 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실력이 있다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네. 네.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코인판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2025년에 뭐 10억 벌어 나가야지. 이런 생각만 버리면 2040년쯤 되면 10억 벌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저는. 그러니까 좀 시계열을 좀 길게 잡고 꾸준히 하면은 네, 계속해서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니까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길게 모든 걸 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목표가 크잖아요. 뭐, 네. 최소한 10억은 벌어야 그래도 아파트 수도권에 사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투자로 많이 번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10억 벌 생각 전혀 없었던 친구가 거의 99%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이어지는데요.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돈이 벌리네 해서 그 방법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좀 더 이걸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비트라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만의 무기가 생길 텐데 버틴다는 거는 거기서 적어도 계속 놀지만 않았다면은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유튜브를 5년 하시면은 5년 하시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름의 어떤 데이터가 계속 경험적으로 누적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물 들어오듯이 돈이 잘 벌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1억, 2억, 3억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에서는 굴리는 돈이 커지면은 음, 이제 수익률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니까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계속 1억, 5억, 10억 막 흔히 말하는 주변에 말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된 경우가 많았어요. 음. 처음부터 3천만 원, 300만 원 들고 와서 나는 10억 벌 거야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속 저게, 예, 저도 그 공감한 게, 저도 뭐, 음, 2018년부터 했으니까, 저는 지금은 두 가지를 공감하는데, 좀, 한 가지,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음, 음, 음. 저는 좀 관점이 다른데, 저는, 너무 전 좋아요. 버티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이게, 아, 그게 다 루틴이 돼가지고, 그 재미도 음. 있고, 재미로 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생활비 벌려고 했어요. 생활비 벌려고. 아, 돈이 하나도 없어. 전 영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진짜. 아, 예, 영원에서 시작했는데, 생활비 벌려고 일을 이제 하면서, 진짜 생활비만 벌면 생활비 얼마 안 들잖아요. 어. 그것만 벌면 되겠다 했는데, 그걸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빵 터진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막 아, 남들 뭐 1억, 2억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생활비 벌자. 그때 백수 시절이니까, 또 와이프가 아, 일하고 있었고, 내가 생활비 좀 더 보태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어,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하면서 또 많이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시장을 많이 경험하긴 했는데, 그럼 지금은 뭐 투자도 하고, 뭐 생활비 이상을 벌기도 하고, 뭐 크게 투자하기도 하고, 또 돈을 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시장을 보고, 뭐 리서치하고, 뭐 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에어드랍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시장을 이제 음. 그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루틴이 돼가지고 안 시켜도 하는 거죠. 그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 받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페이 받고 안 하는 일이 있는데 페이 받고 안 하는 일을 하는데도 하루에 많이 걸 때는 일이 없을 때는 한 3, 4시간 뭐 하루 종일 다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루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할 뿐이지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돈도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뭐 어떤 프로젝트 잘 봤는데 한 100개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꼭 터지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저게 이제 처음에는 만약에 내가 이걸로 뭐 100억 벌어야지 이러면 이제 그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진짜 벌면 괜찮은데 음,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잃으면 이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음, 이게 시장을 떠나게 되죠. 아, 이건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면 굉장히 괜찮은 시장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니까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할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를 한 복제시켜서 10명 만들 수 있으면 엄청 벌 것 같은데 몸이 하나여서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직원을 뽑아서 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초기 시장이니까 그런 게 음,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몇 년간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분야들도 많고 음, 아까 하루님 말했듯이 아비트라지 같은 그런 분야도 굉장히 음,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숨겨진 분야가 많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그 노력이라는 건 이제 시간을 뭐 엄청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쭉 하다 보면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음, 자기 분야가 생기면서 또 의외의 이제 저 운이죠. 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음, 자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프로젝트 분석을 많이 하니까 제가 한 10개 분석하면 제가 좋겠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 하면 의외로 한두 개만 잘 되고 음, 이거 뭐 잊고 있었던 거에서 막 터지기도 하고 저거 뭐 이상한 데 있는 거에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한 것도 내가 어쨌거나 한번 봐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해놓은 곳에서 네.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계속 이제 버티는 것 플러스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게 이제 어우러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저는 아무튼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루틴이 되더라. 그래서 루틴으로 맞춰져 있으면 그건 뭐 그냥 하기 싫어도 좋아도 뭐 이렇게 계속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 루틴 아무튼 삼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요 말에 되게 저는 좀 많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게 생각났는데요.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김연아 뭐 그냥, 이거 그냥 하는데 무슨 생각해? 그냥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되게 많은
이런 자기계발서에서도 보면 결국 이 말을 좀 표현을 다르게 여러 음, 형태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꾸준히 해라, 그런 것 같아. 예. 노력해라, 뭐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결국 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음, 버틸려고거든요. 네, 안 무너지고 버틸려고. 근데 음, 이 말의 어떤 그 표현만 다를 음, 뿐이지,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음, 네, 여기 성정길 선생님 보세요. 채널 5년 동안 음. 올린 개수 대단히, 혹시 보셨어요? 네. 올린 개수가 다른 구독자 훨씬 많은 사람들보다 개수가 말이 안 됩니다. 음, 네, 음, 동영상 보시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음, 어떻게 그냥 갑자기 알고리즘 잘 타서 빵 턴 이런 유튜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운이 들어올 때까지 버틴 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이래도 안 들어와? 이래도 안 들어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희가 너무 투자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투자 이면에는 이런 멘탈적인 것도 음, 그렇고 좀 운적인 요소도 크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사실 속상하잖아요. 최근에 또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이러면 예, 음. 저도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조금씩 가끔씩 보거든요. TV 돌리다 보면은 제 얼굴이 나와요. 어, 제 얼굴이 나오면 예, 보면은 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좀 그렇기는 한데 예,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기회가 그리고 많이 올 제가 텐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렇죠. 내가 연간 기대 수익률이 100%가 넘는다 하면은 음, 음, 전략을 좀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100%가 넘는다는 기대 수익은 사실 리스크가 크죠. 마이너스 50%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기대 수익을 일단 낮춰야 좀 장기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음, 진짜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버티려고가 아니라 작은 수익을 먹으려고 하면 음, 그냥 그냥 하는 게 되잖아요, 음, 사실. 그렇죠. 예. 작은 수익이니까 그렇게 뭐 이악 물고 할 필요도 없고. 크게 어렵지 않죠. 예, 네.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음, 네, 맞아요. 그러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맞아요. 오래 예. 하는 게 정답인데 음, 다들 누가 코인판에 졸업이라는 말을 만들었는지 음, 모르겠는데 음. 졸업하는 사람 치고 진짜 졸업한 사람 없는 것 저도 안 같거든요. 합니다. 제 없어. 주변에 많은데요. 졸업자들 음, 많은데 안 합니다. 졸, 졸업 아니야. 음, 이 음, 꿀통이 있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졸업이라는 게 다 음. 허상이다. 그리고 네,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렇죠. 솔직히 다. 대부분 다 허상이에요. 맞아요. 그 네. 네, 허상이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뭐 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더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해요. 하죠. 더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맞아요. 또 네. 또 딴 사업하고 막 더 열심히 네, 하고. 막 알람 본 만들고요. 예. 그렇긴 해요. 네, 예. 막 그러니까 코인판에서 남들이 모르는 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예. 그걸 더 더 지키려고 하죠. 하고 음, 예. 그러니까 아까 하루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난 음, 10억 벌려고 들어왔어 하는 사람 중에 10억 번 없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 네, 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꾸준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 그런 이유가 욕심 안 부리고 했으니까 음, 그냥 뭐 유튜브 그냥 이거 뭐 그냥 돈 안 되면 어때? 그냥 뭐 음, 그냥 취미 생활 삼아서 하지 뭐 그런 음, 마음으로 하니까 5년 할 수 있었고. 음. 음,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 유튜브 제 돈 쓰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음, 유튜브로 돈 벌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봐. 유튜브 돈 안 네, 됩니다. 네. 음, 네. 저 정도 저는 음, 출연자분들한테 성장기 채널은 출연료 다 드리고 있어요. 무료 음, 출연도 없습니다. 이거 다 보여드려야겠다. 네, 네. 출연료도 정말 다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무슨 부귀영화를 음, 누린다고, 유튜브로 뭐 조회수만 빨면 뭐 꿀이냐 뭐 이런 네. 얘기 음, 하시는데, 뭐 저는 그래도 꾸준히 할 거예요. 뭐 욕을 음, 먹든 말든 꾸준히 할 건데,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볼 만한 영상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잘 나가던 유튜버 분들이 다 음.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가뜩이나 돈도 안 되는데, 음, 그럼 응원조차 받지 못하고, 뭐라고 나무라기만 하면 유튜브에 똥 콘텐츠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냥 뭐, 그리고 광고하거나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음,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이게 뚝뚝 떨어집니까? 음, 광고도 하고 뭐 강의할 수도 있고 물건 팔 수도 있죠. 맞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너무 뭐라고 하면 물론 저는 뭐라 하든 말든 할 거긴 하지만 너무 뭐라 하면 그런 유튜버 분들은 다 떠나게 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초청하시는, 저는 그래서 사실 성적인 채널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계속 하시지? 저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안 하잖아요, 유튜브. 네, 제 채널 조그만한 거 하나 네, 있지만 가끔 올리는데, 진짜, 뭐, 네. 예를 들어, 저희 한 1.5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은 얼마더라? 지금까지 총 해서,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10만 다 되면 해서 매달 100만 원이 아니라 총 다 다 해서 해서 100만원이 안 돼, 100만 원이 안 지금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100만원이 안 돼. 지금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광고 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그만큼 몰라요. 뭐 유튜브 하면 그러신 돈이 것 되게 같아요. 많이 예. 되는 줄 알고. 돈 안 돼요. 예. 네. 심지어 이렇게 비투시아님이 그 그, 스튜디오 계좌도 까시더라고. 그래요? 이거 해봤자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럴 거예요. 어? 맞아. 네, 너무 비트시한 뭐라 친구 하지 잘 봐. 마라. 네, 비투시아님이 뭐 한 30만 되는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유튜브 시장이 그렇게 음, 호락호락한 시장이 음, 아니다. 맞아요. 응원해 그렇습니다. 주셔도 그렇게 그럼 계속 좋을 것 지속하기가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를 좀 아,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러게요. 네. 네. 죄송해요. 네, 하루님이 진심은 다 느낀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우리가 뭐 누군가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찍는 건 일단 음,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공부가 되는 면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야, 찍은 그게 게 제일 맞아요. 일단 그게 네, 1번 요인이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무슨 수익 창출을 해야지 뭐 그런 음, 의미 네, 진짜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었고 그냥 초보자분들을 좀 아, 배우게 좀 우리가 음, 조금이라도 더 알 음, 수 있으니까 좀 음, 알려주자 이런 취지가 더 컸다는 거 아마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음, 느끼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우리가 뭐 특정 알트 뭐 리딩 해드립니다 리딩방 초대해드리 뭐 이런 적도 없고 네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님 그동안 그래도 처음에 제 채널 나온 게 2월 달이었나요? 3월 맞아요. 달이었나? 예, 음, 저도 이 연초 맞아요. 2월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음, 그냥 인터뷰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한번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나가고 해야지 했다가 어떻게 이게 계기가 되고 인연이 돼서 음, 그러면은 관심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제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들을 줄여보자.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 보자 했는데, 또 되게 많은 기회가 생겨서 덕분에 많이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리님 같은 실력자분도 만나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되게 현업에서 이런 개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리서치 하시는 모습 보고, 대리님도 보면은 되게 텔레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활동을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진짜 부지런하세요.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께. 제가 더 많이 트레이딩 하는 분 나중에 따로 좀 만나서 좀 배우려고요. 하루님한테 시간 나실 때. 네, 도움되는 부분이 네, 있으면은 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하루님 사업하는데 좀 집중하셔서 네. 네, 힘은 주지 않더라도 네, 좀 그래도 성과가 나야 재미가 음,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음, 뭐 대박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음, 돈이 좀 돼서 좀 그러게요. 장기 롱런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거기서도 잘 버텨나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